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 이후 첫 시간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영어로 conditional probability.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확률을 구한다는 건데, 어떤 조건 하에서 확률을 구하냐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확률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경우의 수, 그래서 뭐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에 한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확률은 시행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조건부 확률은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 틀을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과 사건은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왜 배우냐면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이제 연관이 좀 많이 되는데요. 이 조건부 확률이 이제 나중에 확률의 곱셈 정리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곱셈 정리하고는 곱셈 정리는 또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영향을 받고, 독립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덧셈 정리 있었죠. 덧셈 정리는 뭐였습니까? 합집합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이었죠. 다음에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의 정리였습니다. 요것들은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약속을 한번 봅시다.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결국 좀 다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행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하고 좀 다르다는 거다. 그죠?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A 사건이라고 또 다른 사건을 B라 사건이라 했을 때 우리는 P, B 얘를 바라고 읽습니다. P, B 바 A라고 읽고, 쓰는 거를 B를 먼저 쓰든 A를 먼저 쓰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요렇게 써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P, 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물론 분모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죠?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볼 건데, 벤 다이그램을 쌤이 갖고 왔습니다. S 표본 공간이죠. 우리 표본 공간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을 다 모은 거를 이렇게 파란색 벤 다이로 생각했고, 여기서 이제 B가 일어나는 어떤 경우 어떤 그 사건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건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한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는 결국 이거 빨간색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란색분은 이 빨간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파란색은 A 전체를 말하고 빨간색은 요 교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PB 바 A는 NA, 즉 A의 요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죠? NA분의 NA 교집합 B다. A가 일어날 요 놈을 이제 전체 그 표본 공간 NS로 나눠주면은 수학적 확률로서 어떤 확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NS로 나누고 얘를 NS로 나누면은 이렇게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NA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NA를 구하는 방법은, 즉 요 전체를 구하는 방법은 요 부분 이해돼요? 요 부분 구하고 요 부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어떻게 구하는 잠시만요. 요 부분 어떻게 구하느냐? 요 부분 어떻게 구하고 요 부분 어떻게 구하느냐? 요 부분은 쉽죠. 교집합이죠. 이렇게 교집합이고, 요 부분은 차집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을 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는 분모 분자 같고 요 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모 더하기 별표분의 세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P, B 바 A를 PA분의 PA 교집합 B로 했을 때 이렇게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 벤 다이그램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경우의 수로도 적었죠. 물론 이 경우의 수를 전체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주면 당연히 확률이 되죠. 그래서 내가
조건부 확률을 확률로 계산할지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로 해결할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확률은 시행을 하고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시행도 일어나고 그 시행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건이 두 개가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확률은 사건이 하나밖에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먼저 잘 구분해야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다? 시행하고 사건이다. 다음에 사건하고 사건이다. 두 번째 일반적인 확률이 사건이 하나인데 조건부 확률에서는 사건이 두 개가 나온다. 물론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 뭐뭐일 때라는 말이 있으면 그럼 딱 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뭐일 때 전 확률을 먼저 구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구할 때는 계산하지 않는 채 그대로 놔둬요. 선생님이 좀 이따 문제 보면서 한번 해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1에서 구한 확률, 요 앞에서 구한 확률을 세모 더하기 별표라고 하고 뭐뭐일 때 이후에서 묻는 사건을 세모라고 했을 때 구하는 확률을 세모 더하기 별표분의 세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 해결해도 되고 경우수로 해결해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06년 9월 기출입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9월달에 시험 칠 건데 평가원 시험입니다. 수능의 평가원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만드는 6월 9일 모의고사는 무조건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수능 치러 가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지해놓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습니까? 정지해놓고 적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파악했을 때 시행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시행이 뭐였습니까? 시행은 임의의 한 학생을 선택하는 게 시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의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이 되니까 선생님이 S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학생 하나를 선택했을 때 안경을 끼고 있었고 또 이 학생이 또 집단 A에 속해야 되는 건가? 결국 사건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건데 안경을 끼고 있었다는 사건은 G라고 두겠습니다. 글래스라는 거에서 그냥 G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집단 A에 속하는 사건은 A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건 안에서 사건일 확률 계산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조건부구나. 이렇게 또 혹은 사건이 두 개이구나. 조건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좀 토식화 시켜놨는데 먼저 사건을 기호로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을 찾아봤습니다. 맞죠? 시행은 이렇게 S로 이렇게 찾았고 사건은 이렇게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표기법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네 가지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건을 기호로 적어봤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사건을 G, 집단 A에 속하는 사건은 A, 집단 B에 속하는 사건은 B, 이미 한 학생을 선택하는 행위, 요거는 이제 시행이니까 S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는 안경을 집단 A 아니면 B죠. A 아니면 B니까 이렇게 딱 이분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안경을 끼는 사건은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데 우리가 묻는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안경을 끼고 있었을 때, 지금 전체죠. 안경을 끼고 있었을 때 A일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요거분의 요거라는 거다. 그죠? 즉, 요거분의 요거라는 거니까 요게 사건분의 사건이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 맞죠? 그래서 표기법을 적어두면은 PA 바 G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표기법을 적어놨으니까 두 번째 풀이법, 요 이제 두 번째 풀이법 있죠. 뭐뭐 일대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 죄송합니다. 요 첫 번째 풀이법이네요. 첫 번째 풀이법. 뭐뭐 일대의 확률을 구하자. 뭐뭐 일대가 어디 있습니까? 눈식으로 찾아봐도 없죠?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뭐 일대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본인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보면 이미 한 학생을 선택하였더니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학생이 집단 A에 속할 확률은 이거를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요걸 딱 끊어서 요 전까지를 계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죠. 즉 PG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요 G가 일어날 확률. 그 G가 일어날 확률이 결국에는 세모 더하기 별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이미 한 학생의 안경을 착용할 확률은 결국 PG인데, PG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G라 그랬으면 이 부분 더하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A와 G의 교집합이고 이는 B와 G의 교집합이니까 PG라는 것은 요거 더하기 요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얘는 A 집합이면서 동시에 안경을 끼는 거죠. 그럼 A 집단에 속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60%고 그 중에서 70%가 안경을 끼니까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7이고 B 집단은 40%가 착용하고 있는 거죠. 60이니까 40%, 그 중에 40%니까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계산 안 하고 얘는 세모 더하기 별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구하는 확률은 뭡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아까 세모 더하기 별표 분의 세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9분의 21이 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사건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기법으로 적어두는 그런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나중에 곱셈 정리하고도 연관되고, 이 곱셈 정리 나중에 독립정수하고도 연관되고, 이 독립정수는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연관되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중에 이항분포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 이거 못하면 이거 다 이항분포까지 다 안 돼요, 개념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